친정 가는데 비싼 선물이 뭐가 필요해? 이거면 됐지.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기부함에서 건져온 헌옷이 잔뜩 든 찢어진 비닐봉지, 그리고 모서리가 찌그러진 기만 상자였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필리핀 친정에 가는 며느리 미라는 그걸 들고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고향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속삭이고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17년 살았다며? 근데 저게 전부야? 미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온 가족 앞에서 그 김상자를 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키며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상자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오열했고 친정 엄마는 입을 틀어막은 채 울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김상자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차갑게 미라를 대했을까요? 그리고 17년 만에 드러난 진짜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게 됩니다. 믿기 힘든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라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22살 때였습니다. 필리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예쁜 집, 다정한 가족,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 그런 삶을 상상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미라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처음 보는 거대한 공항,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추운 겨울 공기.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공항에 마중을 나왔습니다. 첫 인사는 간단했습니다. 왔니? 짐 들어라. 가자. 따뜻한 포옹이나 환영의 말은 없었습니다. 미라는 그저 한국 문화가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비린내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건어물 공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다. 짐 풀고 쉬어라. 내일부터 일 시작이다. 그게 시어머니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미라는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아니, 알람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일어나라. 늦었다. 미라는 황급히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공장으로 향하는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작업실에 들어서자 서너 명의 아주머니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라를 힐끗 보고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여기 앉아라. 오징어 손질하는 거 보고 배워라. 시어머니가 미라를 한 작업대 앞에 앉혔습니다. 오징어 손질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오징어의 내장을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는 작업. 처음에는 손이 물에 닿을 때마다 움찔했습니다. 너무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손 빨리 움직여. 이 속도로는 하루 물량을 못 끝낸다. 옆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고 한국말도 서툴렀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직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여러 가지 반찬들. 미라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너 밥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기 라면 있다. 끓여 먹어라. 그게 미라의 첫 한국 점심이었습니다. 구석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보며 목구멍으로 라면을 넘겼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은 이미 빨갛게 부어올랐고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쉬지 않고 일했으니까요. 저녁 7시가 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미라의 손은 갈라져 있었고 온몸에서 비린내가 났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톱 사이의 밴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미라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고 손등은 갈라지고 손가락은 굳어갔습니다. 한국말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가져와라. 빨리 움직여라. 명령뿐이었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필리핀에 있는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고 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미라야, 거기는 어떠니? 엄마가 물을 때마다 미라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다 잘 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은 잘 받았니? 네, 엄마. 이번 달에도 보낼게요. 미라는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필리핀으로 송금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들의 학비, 집 수리비.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중 100만 원을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남은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았다기보다는 버텼습니다. 식사는 늘 라면이었습니다.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은 컵라면, 저녁은 봉지라면. 가끔 계란을 넣어 먹으면 그게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새 옷을 산 적이 몇 번 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어차피 작업복만 입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미라는 점점 투명해져 갔습니다. 공장의 다른 직원들과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고 문화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언니 같이 먹어요. 가끔 친절한 직원이 반찬을 나눠주려 하면 미라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게 좋아요. 사실은 부끄러웠습니다.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남의 것을 얻어먹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미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급여를 조금만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용기를 내서 한 말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아버지가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약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 지금도 충분히 주고 있다. 미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5년째, 10년째, 15년째.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미라의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22살의 소녀는 어느새 30이 넘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게 나야?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밝은 얼굴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거울 속에는 지친 눈, 깊은 주름, 거친 손을 가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오징어를 손질했습니다.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저녁 7시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크리스마스에도 공장 문은 열렸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쉬었지만 미라는 일했습니다. 너는 쉬지 않니?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쉬면 돈을 못 벌었습니다. 돈을 못 벌면 가족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17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17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청춘을 다 바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필리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아닌데 전화가 온 것이. 미라는 작업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누나. 아버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라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 뇌경색이야, 누나.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인데. 상태가 안 좋아. 미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떻게? 언제? 오늘 아침에 갑자기. 누나, 어떻게?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7년. 17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도 영상통화로만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17년 전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누나 들려? 휴대폰 너머로 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들려. 누나, 올 수 있어? 올 수 있냐는 질문. 그 간단한 질문에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허락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게. 전화를 끊고 미라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대에 올려진 오징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야, 괜찮아? 옆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제발 부탁드려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세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딱 며칠만이라도 다녀오게 해주세요. 제발.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못 갔어요. 이번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라는 숨죽인 채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말 한참이 지나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미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정말 다녀와도 돼요? 그렇다니까.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미라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빨리 다녀올게요. 일주일. 아니, 5일이면 돼요. 정말 빨리 다녀올게요. 그런데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미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17년 만에 가는데 손에 뭐라도 들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아, 네. 맞아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줄 선물이 필요했습니다. 저, 뭐라도 준비할게요. 과자라도 사가지고. 준비는 내가 했다. 시어머니가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거 가져가거라. 미라가 고개를 돌려보니 구석에 비닐봉지 하나와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닐봉지는 찢어져 있었고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기부함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헌옷들이었습니다. 옆에 놓인 박스는 김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상자의 모서리는 찌그러져 있었고 테이프는 몇 겹이나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미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선물이라고 준비한 것일까요? 17년 만에 고향에 가는데 헌옷과 낡은 김상자를 들고 가라고요? 하지만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미라는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라. 공장 일 밀리면 안 된다. 그날 밤 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7년 만에 고향에 간다는 설렘과 헌옷을 들고 가야 한다는 부끄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가족만 보면 돼.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에 착륙했을 때 미라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17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몸을 감쌌습니다. 이 느낌, 이 냄새, 이 소리. 모든 게 그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타갈로그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그 소리에 울컥했습니다. 17년 동안 한국말만 듣다가 모국어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누나.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생들이었습니다. 미라는 달려갔습니다. 한때 어린아이였던 동생들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동생은 키가 훌쩍 컸고 둘째 동생은 수염까지 나 있었습니다. 누나. 미라는 동생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 그만 울어. 사람들이 다 봐. 첫째 동생이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희가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도 누나 보고 싶었어. 셋은 한참을 껴안고 서 있었습니다. 짐은? 둘째 동생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손에 들린 찢어진 비닐봉지와 낡은 김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가자. 첫째 동생이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미라는 김상자를 안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낡은 지푼이었습니다. 친척에게 빌린 차라고 했습니다. 셋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마닐라를 벗어나 고향 마을로 향하는 길, 미라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17년 전에는 없던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하지만 여전히 비포장인 골목길도 많았고 판잣집도 그대로였습니다. 많이 변했지? 둘째 동생이 물었습니다. 응. 그러네. 어떤 건 변하고 어떤 건 그대로네. 누나도 많이 변했어. 그래? 응. 더 늙어 보여. 야.
미라는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쳤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17년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미라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17년 만에 돌아온 미라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 미라 왔네. 한국에서 온 미라. 얼마나 잘 살게 됐을까?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미라를 쳐다봤습니다. 17년이나 한국에 있었잖아. 분명 많이 변했을 거야. 돈도 많이 벌었겠지? 선물 뭐 가져왔을까? 미라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에 든 초라한 비닐봉지와 김상자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차가 미라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미라야, 어서 와. 선물 뭐 가져왔어? 미라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와 낡은 김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전부야? 누군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17년 살았다며? 뭐야, 고작 헌옷이랑 김 하나? 김치고는 상자도 너무 낡았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라면 창피해서 못 가져왔겠다. 17년 동안 뭐 했길래? 설마 한국에서도 잘 못 산 거 아니야?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누나, 들어가자. 첫째 동생이 미라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몸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미라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이 너무 낡았습니다. 17년 전에도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천장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습니다. 바닥도 울퉁불퉁했습니다. 엄마!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안방에서 엄마가 나왔습니다. 17년 만에 보는 엄마였습니다. 엄마도 많이 늙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두 사람은 현관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17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미라야. 미라야. 엄마는 이름만 부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을 꼭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미라도 엄마 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7년의 고생, 17년의 외로움, 17년의 그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미라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방에 누워 계셔. 가보자. 엄마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 낡은 침대, 그리고 그 위에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달랐습니다. 17년 전에 건강하고 든든하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 반쯤 감긴 눈. 아빠. 미라는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말랐습니다. 피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뼈가 그대로 만져졌습니다. 미라. 왔구나. 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 아빠. 왔어요.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아빠. 괜찮아요. 거짓말 마라, 다 알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라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엄마, 미라, 그리고 세 동생. 좁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미라가 가져온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벌 한 벌 꺼내 펼쳤습니다. 어떤 것은 색이 바랬고 어떤 것은 단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얼룩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입을 수 있겠네. 둘째 동생이 그나마 상태가 나은 티셔츠 한 벌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거. 막내가 바지 한 벌을 골랐습니다. 사이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라야. 네, 엄마. 시집살이. 많이 힘들었지?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 엄마가 헌옷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엄마 진짜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잘해주세요.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나. 첫째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가 17년 동안 보내준 돈으로 우리가 살았어. 아빠 병원비도 우리 학비도 집 수리비도 다 누나 돈이었어.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인데. 근데 누나는 뭐하고 산 거야?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17년 동안 자신은 정말 뭘 한 걸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견딘 걸까? 누나, 시어머니가 누나한테 잘해줘? 막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까, 거짓말을 할까? 응. 잘해주셔.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응. 정말.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들도 알았습니다. 누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나. 둘째 동생이 미라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누나. 우리 때문에.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우리 때문에 누나가 고생한 거잖아. 아니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쓰던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17년을 떠올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날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던 순간들. 라면으로 때운 수많은 점심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들. 혼자 울던 밤들. 그리고 오늘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 가족들의 안타까운 눈빛. 헌옷을 바라보던 동생들의 표정.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라는 베개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엄마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춰 섰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엄마도 딸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새벽까지 미라는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그날 밤 다 쏟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한국에서의 버릇이 몸에 밴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미라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장작불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 아니다. 넌 쉬어라. 17년 만에 왔는데. 괜찮아, 엄마. 나 이런 거 익숙해. 미라는 엄마 옆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눈을 찔렀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한국에서 건어물 굽는 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 수술을 해야 한대. 미라는 손을 멈췄습니다. 수술요? 응. 뇌에 피가 고여 있대. 빨리 안 빼내면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지난주에 병원 갔을 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엄마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3,000달러래. 우리 돈으로 한 15만 페소쯤. 미라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0달러. 한국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미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이미 가족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0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라, 미라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해요, 엄마? 집을 팔까 생각 중이다. 미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친척 집에 얹혀 살든지 해야지. 아버지 목숨이 먼저니까. 안 돼요, 엄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잖니. 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고 미라는 집 안팎을 둘러봤습니다. 낮에 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샜습니다. 곳곳에 양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물을 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부엌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보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 먹을 만큼만 샀습니다. 선풍기 하나가 거실에 있었지만 소음이 심했습니다. 돌리면 덜컹덜컹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우리 집.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17년 동안 돈을 보냈는데도 집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돈이 어디로 간 걸까요? 누나. 첫째 동생이 다가왔습니다. 뭐해? 그냥 둘러보고 있어. 많이 낡았지? 고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너희는? 학교는? 미라가 물었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뒀어. 2년 전에. 왜 그만뒀어? 돈이 없었어, 누나.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아빠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 그래도 학교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첫째 동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 하루에 500페소 받아. 한국 돈으로 10,000원쯤? 그걸로 뭘 어떻게 해.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미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는 식당에서 설거지해. 하루에 400페소. 막내는 학교 다니고 있어. 그래도 막내는 공부시키려고.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누나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많이 보냈어야 하는 건데.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진작에 다 굶어 죽었을 거야. 정말이야. 하지만 미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막내 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11살 소년이었습니다. 누나. 막내는 미라를 보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막내. 누나가 더 작아 보여. 그래? 응. TV에서 보는 한국 사람들은 다 키가 큰데. 미라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누나, 나 물 길러 가야 해. 같이 갈래? 물 길러? 응. 우물에. 우물이 멀어. 걸어서 30분. 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분이나? 응.
하루에 2번 가. 너 혼자? 응. 미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갈게. 같이 가자. 정말? 좋아. 둘은 물통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뙤약볕 아래를 걸으며 미라는 숨이 찼습니다. 한국에서 공장 일을 했지만 이런 더위에 걷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막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30분을 걸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공동 우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물을 기르러 와 있었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20리터짜리 물통이었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머리에 이고 다시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내가 들게.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누나. 내가 할게. 익숙해. 그래도 정말 괜찮아. 막내는 능숙하게 물통을 머리에 올렸습니다. 11살 아이가 20리터 물통을 이고 걷는 모습.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물통을 나눠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몇 번이나 멈춰 섰습니다. 누나 쉬자. 응. 둘은 길가에 앉아 쉬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미라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매일 이렇게 해? 응.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학교 가기 전에? 응. 미라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11살. 한국에서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에게 떼를 쓰고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노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1시간씩 걸어 물을 길어야 합니다. 누나, 한국은 어때? 막내가 물었습니다. 응? 물 기르러 가야 해? 아니, 집에 수도가 있어. 와, 좋겠다. 응. 누나, 나도 나중에 한국 갈 수 있을까?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통을 내려놓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17년 동안 무엇을 한 걸까? 이렇게 열심히 돈을 보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돈을 모았는데, 가족은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술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매일 물을 기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건데. 눈물이 났습니다.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둘째 동생이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잘못 아니야. 응.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 진작에 망했어. 정말이야. 그래도 그만 자책해. 누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지만 미라는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좁은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밥과 생선조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반찬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김치도 없고 나물도 없었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네, 엄마. 저 김 좀 까볼까? 김? 내가 가져온 김말이다. 애들한테 먹여보자. 한국 김은 맛있다며? 미라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까봐요. 엄마가 구석에 놓인 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찌그러진 모서리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불에 살짝 구우면 맛있을 거야. 엄마가 상자를 열려 했습니다. 내가 할게, 엄마. 미라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테이프를 뜯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 묶음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김치고는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긴 묶음을 들어 올리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긴 묶음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닐 포장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떻게 까야 하지?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냥 비닐 벗기면 돼요. 미라는 긴 묶음을 잡고 비닐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 사이로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이게 뭐지? 미라는 김을 조심스럽게 벌려봤습니다. 그 순간 노란빛이 번쩍였습니다. 미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폐였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가 김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김을 벌릴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김을 펼쳤습니다. 1장, 2장, 3장. 100달러짜리 지폐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엄마, 이게. 미라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누나, 뭐야 그거? 돈이야. 돈.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긴 묶음을 계속 풀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묶음에서 20장이 나왔습니다. 2000달러였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미라는 두 번째 묶음을 집어들었습니다. 역시 무거웠습니다. 비닐을 벗기고 김을 펼쳤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30장이었습니다. 3000달러. 이럴 수가. 첫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세 번째 묶음, 네 번째 묶음, 다섯 번째 묶음. 계속해서 지폐가 나왔습니다. 식탁 위가 돈으로 가득 찼습니다. 100달러짜리 지폐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누나, 이거 진짜야? 둘째 동생이 지폐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진짜 같은데. 빛에 비춰보니 진짜였습니다. 위조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계속해서 긴 묶음을 풀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6번째, 7번째, 8번째. 돈이 계속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더 이상 공간이 없자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엄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자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이 아닌 부드러운 천 같은 것. 미라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붉은색 벨벳 주머니였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촉감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미라는 주머니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반지였습니다. 미라는 그 반지를 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50년 동안 끼고 있던 유일한 금반지. 한 번도 빼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시할머니께 받은 유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반지. 미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어? 벨벳 주머니 안을 더 뒤져보니 편지가 한 장 접혀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무사히 고향에 도착했다는 뜻이겠구나. 먼저 사과한다. 내가 표현이 서툴러서 늘 너를 힘들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사실 난 감정을 드러내는 게 어색한 사람이다. 우리 시대 여자들은 다 그랬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미라야, 너는 우리 집을 17년 동안 지켜준 가장 고마운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새 옷 한 벌 사지 못하고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말로 표현하지 못했다. 그게 내 방식이 아니었으니까. 대신 이렇게 준비했다. 이 돈은 내가 17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다. 내 월급에서 떼어낸 게 아니라 내 돈이다. 공장 수익금에서 매달 조금씩 빼놨다. 처음에는 10,000원씩 모았다. 그러다 20,000원, 30,000원, 나중에는 50,000원씩 모았다. 17년이면 긴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모으니 이만큼 되었다. 내 아버지 수술비로 쓰거라. 그리고 동생들 학비도 내주거라. 집도 고치고 필요한 가전제품도 사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다 사거라.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맛있는 음식 사 먹여라. 17년 동안 고생한 대가다. 이 반지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다. 본래는 며느리에게 주는 게 전통이지만 난 지금껏 내게 주지 못했다. 내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 선뜻 줄 수가 없었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주면 너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준다. 이 반지를 끼고 다녀라. 내가 우리 집안의 정식 며느리라는 증표다.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는 증표다. 미라야, 절대 기죽지 마라. 내가 헌옷을 들고 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진짜 값진 건 따로 있다. 내 마음이 값지고 내 17년의 노력이 값지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걸 말은 못해도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돌아갔다. 내가 있어서 공장이 유지되었다. 내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공장 문을 닫았을 것이다. 미라야, 너는 나의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항상 고마웠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빨리 돌아와라. 기다리고 있마.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은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17년 동안 쌓인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말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조용한 응원이었습니다. 엄마도 울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울었습니다. 셋 다 울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첫째 동생이 미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응.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한참을 울고 나서야 미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돈. 세어봐야 해. 엄마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흩어진 지폐를 모았습니다.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달러 20장이면 2,000달러. 30장이면 3,000달러. 계속 세어나갔습니다. 1시간이 걸려서 다 세었습니다. 총 8,200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상에.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수술비. 응. 충분히 남아. 집도 고칠 수 있어. 응. 우리 학교도 갈 수 있어.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미라는 김 상자를 다시 봤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더 있어. 미라는 계속해서 김 묶음을 풀었습니다. 미라는 김 상자의 나머지를 계속 풀어나갔습니다. 아직도 김 묶음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묶음, 또 한 묶음. 지폐가 계속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이 돈으로 뒤덮였습니다. 이런 광경을 평생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긴 묶음을 풀었을 때 상자 맨 밑에 두툼한 봉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미라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법 무게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필리핀 비디오 은행 통장. 이름은 미러 센토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라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네. 미라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17년 전부터 시작된 입금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15일 -$50 입금. 2008년 4월 15일 -$50 입금. 2008년 5월 15일 -$50 입금. 매달 같은 날짜에 일정 금액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씩 입금되다가 몇 년 후부터는 $10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은 $150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미라는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잔액 $5,380 $5,000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17년 동안 매달 미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7년 동안 미라 몰래 저축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17년 동안. 이건 동생들 학비. 미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다른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였습니다. 정확히는 항공권 예약 확인서 2장이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까지 왕복 항공권 2명분이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픈 티켓이었습니다.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항공권이었습니다.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셔와라. 내가 모실 테니. 날짜는 내가 정해라. 미라는 항공권을 쥐고 울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게 뭐니? 비행기표요. 엄마 아빠 한국 가는. 뭐? 엄마가 항공권을 받아들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머닐러 마이너스 소리라는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준비하셨어요. 엄마 아빠를 한국으로 모셔오라고.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마지막으로 작은 수첩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17년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미라 필리핀 가족에게 80만 원 송금. 2008년 3월 미라 저축 통장에 5만 원 입금. 2008년 4월 미라 필리핀 가족에게 85만 원 송금. 2008년 4월 미라 저축 통장에 5만 원 입금. 17년 동안의 모든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가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 그리고 시어머니가 몰래 저축해준 금액. 마지막 페이지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라야, 너는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내가 뭔가를 받을 차례다.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뤄라. 마이너스 어머니. 미라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시어머니는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나. 둘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야. 응. 이제 아빠 수술도 할 수 있어. 응. 우리도 다시 학교 갈 수 있어. 응.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돈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김상자에서 나온 현금 $8,200, 통장 잔액 $5,380, 합계 $13,580, 한국 돈으로 약 1,8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아빠 수술비가 3,000달러니까. 첫째 동생이 계산했습니다. 남는 게 10,000달러가 넘네. 집 수리하고 가전제품 사고 학비 내고. 충분해. 충분히 남아.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미라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미라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응. 고마워, 미라야. 그리고 내 시어머니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줘. 네, 엄마. 그날 밤 미라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말이 계속 울렸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격려도 사랑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현의 방식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17년 동안 묵묵히 돈을 모아주셨습니다. 미라가 가족을 돕는 걸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 없이 옆에서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라는 금반지를 꺼내 끼워봤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서 빛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몰라봤어요. 미라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가면 꼭 효도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미라는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도 저 별을 보고 계실까?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라는 가슴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가족들도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누나, 오늘 병원 가자. 첫째 동생이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 날짜 잡으러. 그래, 가자. 오전 9시 가족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비 준비됐습니다. 언제 수술 가능한가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돈이 없다고 했던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 엄마가 미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질 거야. 네,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라는 가전제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냉장고 하나, 세탁기 하나, 에어컨 2대, TV 하나 주문하고 싶은데요. 점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요? 네. 배송은 언제로 하시겠어요? 내일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미라는 배송 주소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온 돈으로 결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돈이 아니라 미라가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에 배송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조용하던 마을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오전 10시쯤 큰 트럭 2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이런 큰 차는 마을에서 거의 보기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했습니다. 저게 뭐야? 배송 차량인가? 누구 집으로 가는 거지? 트럭이 천천히 마을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미라의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배송 기사들이 트럭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냉장고 배송입니다. 큰 박스가 내려졌습니다. 최신형 냉장고가 들어있는 박스였습니다. 세탁기도 있어요. 또 다른 박스가 내려졌습니다. 에어컨 2대요. TV도 있습니다. 전기밥솥, 정수기도 있어요. 거대한 가전제품들이 하나씩 내려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다 뭐야? 미라네 집으로 가는 거야? 어제 헌옷만 들고 왔다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배송기사가 서류를 들고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미라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보낸 분이 한옥자 씨라고 되어 있는데 맞으시죠? 기사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거래. 어제 그 낡은 김상자도 시어머니가 준 거잖아. 그럼 혹시 김상자에.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가전제품들이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송기사들이 설치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냉장고는 부엌에, 세탁기는 뒷뜰에, 에어컨은 거실과 안방에, TV는 거실에 설치되었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기사들이 떠났습니다. 미라는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이제 음식을 보관할 수 있어. 엄마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세탁기도 작동시켜 봤습니다. 물이 채워지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손빨래 안 해도 돼. 에어컨을 켜자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와, 시원해. 막내가 감탄했습니다. TV도 켰습니다. 선명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진짜다. 진짜 TV가 생겼어. 동생들은 신기한 듯 리모컨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미라 정말 좋은 집에 시집 갔나 보다. 시어머니가 마음이 얼마나 좋으시면. 어제 우리가 너무했네. 미라한테 사과해야겠다. 한 아주머니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미라야. 네. 어제. 미안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괜찮아요. 미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속은 따뜻하신가 봐. 네. 정말 그래요. 미라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동안 고생 많았지? 이제 보상받는 거네. 감사합니다. 오후가 되자 또 다른 배송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식료품이었습니다. 쌀 20kg 2포대, 통조림 수십 개, 라면 박스, 과자, 음료수, 기름, 양념, 과일, 야채. 온갖 식료품이 가득 든 박스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한옥자 씨가 보내신 거예요. 배송기사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늘에 아니면 세상에 하는 말인지. 식료품을 정리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찬장에도 식료품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걱정 없겠다. 엄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때 가족들은 처음으로 냉장고에서 꺼낸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도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였습니다. 밥도 전기밥솥으로 지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밥이 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막내가 말했습니다. 누나 시어머니한테 꼭 감사하다고 전해줘. 그럼. 당연하지. 정말 좋은 분이시네. 응. 미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은 TV 앞에 모였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TV를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미라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라야. 네, 엄마. 너 정말 시집 잘 갔다.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걱정은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진짜 잘해드려야 한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미라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월요일 아버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가족들은 오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미라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라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요? 네. 뇌에 고여있던 혈액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미라야. 네, 아빠.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됐니? 네, 아빠. 성공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빠, 울지 마세요. 며칠 후 아버지는 말도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혼자 앉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대단하세요. 막내가 기뻐했습니다. 2주 후에는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점점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가족들은 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한 달 후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변한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냐? 네, 아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누가? 미라 시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엄마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네, 아빠.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병에 걸린 후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네.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동생들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라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엄마는 짐을 쌌습니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엄마, 너무 많아요. 괜찮아. 가져가. 엄마는 필리핀 과자, 말린 망고, 코코넛 과자 등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드려. 네, 엄마. 동생들도 집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다들 일을 쉬었습니다. 누나, 언제 또 와? 막내가 물었습니다. 곧 올게. 그리고 다음번에는 엄마 아빠가 한국으로 오시는 거야. 정말? 응. 어머니가 초대하셨어.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갈게. 시어머니께 직접 감사 인사드려야지. 네, 아빠.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공항까지 따라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미라는 가족들을 한 명씩 껴안았습니다. 건강해, 아빠. 그래. 너도.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미라야. 형들 열심히 공부해. 응, 누나. 막내, 물 기르러 다니지 말고 펌프 설치해. 돈 있잖아. 알았어, 누나. 마지막으로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미라야. 네, 엄마. 이제는 울지 말아라. 너는 충분히 잘했다. 네, 엄마. 행복해라. 꼭 행복해라. 엄마도요. 미라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미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비행기에 앉아 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필리핀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7년 만에 다시 온 고향. 일주일간의 짧은 방문. 하지만 그 일주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집은 수리되었습니다. 가전제품도 생겼습니다. 동생들도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라 자신도 변했습니다. 17년 동안 품고 있던 오해가 풀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미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몰라봤어요. 손가락에 금반지가 빛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그 반지. 이제 미라는 정말로 그 집안의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4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라는 가방을 들고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공항에 마중을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미라가 달려갔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라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몸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천천히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고생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미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시어머니가 미라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집에 가자.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미라의 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들게요, 어머니. 너는 피곤하잖니? 내가 들지. 어머니. 됐으니까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시냐? 네.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걸으실 수도 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라는 알았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내 부모님 모셔올 날 잡았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다음 달 15일. 그날 오신대.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가 직접 공항에 마중 갈 거다. 어머니. 미라는 또 울컥했습니다. 그만 울어. 운전하는데 방해된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17년 동안 살았던 집. 이제야 진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하셨어요? 그래. 먹어라. 밥상에는 미라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거. 알지. 먹어.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그래. 식사 후 미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며 미라는 흥얼거렸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정말 편안했습니다. 미라야.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부터 공장 나올 필요 없다. 미라는 손을 멈췄습니다. 네. 새 직원 뽑았다. 너는 이제 쉬어라. 어머니. 17년이면 충분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하지만. 됐다. 내가 정한 거다. 미라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라는 알았습니다. 그 차가운 표정 뒤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뭘? 당연한 거지. 그날 밤 미라는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17년 동안 누워온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정말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가족들도 이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미라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처럼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은 평소처럼 붐볐습니다. 미라는 시어머니와 함께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도착하시겠네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더 적었습니다. 드디어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미라가 달려갔습니다. 미라야. 엄마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아빠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이제 괜찮다. 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혼자서도 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엄마와 아버지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인사했습니다. 미라가 17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줬어요. 제가 감사해야죠. 네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엄마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죠? 미라가 웃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네. 드세요. 넷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라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았죠. 엄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미라 덕분에 저도 공장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그날 밤 미라는 일기를 썼습니다. 17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한국에 오셨다. 시어머니께서 공항까지 마중을 나가셨다. 두 분이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을 봤다. 정말 행복했다. 17년. 긴 시간이었다. 힘든 시간이었다. 외로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다.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으셨다. 표현이 서투셨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17년 동안 묵묵히 내 곁에 계셨다. 말없이 지켜봐 주셨다. 조용히 준비해 주셨다. 이제야 깨달았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조용한 헌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하겠습니다. 미라. 일기를 덮고 미라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별들.
그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미라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알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온 것 같다고. 17년 만에 드디어 집에 왔다고.